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가 정강 후약으로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오늘도 피곤한 하루의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상 정말 트레이딩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일 보시면은 나스닥과 코스닥, 다우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파월 의장의 그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이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로 인해서 전일 나스닥하고 다우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는 이런 그런 미국처럼 많이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으나 여전히 국내 금리 관련한 이주열 총재 발언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또 이제 GM 공장 폐쇄를 저지하기 위해 수입차에 25%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지금 시장 자체가 또 굉장히 출렁였습니다. 오늘 지금 이 25% 관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무역 전쟁의 해소로 가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일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장 초에 제가 봤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미국 증시도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없었으면 큰 폭의 상승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있을 수가 없었고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의장 발언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파월 의장 말 한마디로 상승한 거지 시장 자체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국내 증시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자꾸 이런 언론이라든지 쪽에서 말을 만들어내면 이 자체가 계속 시장에 노이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당분간 좋은 영향은 주지 못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제약바이오 매매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 그리고 금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트럼프랑 회사 그 G20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상 남북 경협을 밀고 있기 때문에 또 제재 완화의 제스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철도 관련한 공동 조사가 시작되는데 2,300km 구간 정도 되고 대략 18일간 이렇게 공동 조사를 하니까 그 안에 지속적인 이슈가 나올 거고 공동 조사를 하는 기간에도 뭐 악재도 나올 거고 호재도 나올 건데 어 지금 현재 호재에는 매도로 대응을 하고 악재에는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할 것 같고 정책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게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금 남북경협주 관련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고 제약바이오 관련한 말을 했고요. 일단 시장이 아직도 불안정합니다. 수급도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도 일단 코스닥에서 외인하고 기관이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불안한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는 그리고 내일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변동성이 너무 클 수가 있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코스닥 자체가 시초가가 1.34% 상승을 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0.66%라면은 하루에 2%짜리 급락을 맞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초에 산 투자자분들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조심하셔야 되고, 정강 후약 같은 경우는 꼭 그 코스닥이라든지 지수 차트를 분봉으로 해놓고 시가를 붕괴하는지 아닌지, 저가를 붕괴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시가를 이탈한 후에 다시 시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지, 그때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수급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원웨이 시장이 아니고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워낙 까다로운 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수급 동향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금일 보시면 일단 어 지금 코스피에서는 외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줬어요. 3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 어제도 코스피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코스닥 시장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금일은 기관에서 굉장히 큰 폭의 매도가 나왔는데, 이 매도를 보시면, 코스닥 같은 거 매도를 보시면 제약바이오 쪽에 매도가 좀 있고, 의료 정리, 이게 큰 폭의 이쪽으로 매도가 많이 쏠려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웨이로 금일 계속 매도가 나왔고, 금일 갭으로 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금투에서 차익 실현이 일정 부분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기금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연기금의 매도 행태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틀간 매수한 물량을 하루에 다 털었고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니까요. 11월 달에 연기금이 거의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5일, 6일, 6거래일 동안 매수를 했는데, 이게 조그만한 거는 빼더라도 4거래일 제외하면은 큰 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거의 하루에 100억 정도씩. 그러니까 이거 수급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이제 11월 20일 날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예탁금이 상당히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게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밴드 코스닥 밴드 하단에서 들어왔던 자금이 밴드 상단에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밴드를 형성하고 있다면은 아래로 들어왔을 때 예수금 추이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 융자 잔고가 사실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신용 융자가 제가 봤을 때는 7조에서 8조까지는 뭐 최소 8조 이하로는 떨어져야 정상적인 시장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될 물량들입니다. 그리고 금일 오전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매수 부분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보다도 IT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IT 쪽으로. 그래서 오늘은 사실 프로그램이 큰 뭐 작용을 해준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고요. 지금 전일 나스닥 시장을 한번 볼게요. 보고 일단 분봉으로 보시면, 어제도 나스닥도 지금 지속적으로 전강 후약을 보이는 장세에서 이 시점에 파월의 발언이 있었어요. 그 발언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거고요. 이 발언이 반대였다면 이게 흘러내릴 수도 있었던 장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양은 좋으나 이럴 때 어설프게 들어간다는 게 도박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일각에서는 채권 장단기 금리가 지금 변화 조짐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가 먼저 갔다라는 말도 있는데, 일정 부분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금일 이제 중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막판에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의 폭이 깊어졌는데,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더 하락의 폭이 깊어졌는데,
시장에서 지금 양대 불확실성은 금리 인상과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노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아직 그 노이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지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네요. 이 위로 올라가 주면 좋겠는데 일단 이 21선을 맞고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뚫어주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지금 중국도 보시면 지속적인 우하향 주기고 이게 지속적으로 저항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네,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오늘은 소프트 지금 최근에 애플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가 됐거든요. 미국에. 그러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서비스 분야 쪽에 수급이 굉장히 몰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에 잘 가는 산업과 국내 그런 산업도 커플링이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 증시에서 어떤 게 얼마나 큰 이슈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지를 체크하면서 국내 증시를 보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또 매매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코스닥 한번 볼게요. 어제 사실 이렇게 음봉이 장대로 떨어졌잖아요. 원래는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아니었으면 이게 꺾일 자리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꺾이고 불안감에 의해서 꺾일 자리였는데 오늘 파월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외인 쪽에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은 매도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매도를 했구나라고 저는 봐지는 구간이고요. 지금 시장을 절대 환호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게 이렇게 오래 가면 안 되거든요. 오래 가면 이렇게 꺾여요. 지금 이평이 없어서 보시면 이 5일선 이평 있잖아요. 지금 5일선 위에 주가를 올려놓고 강하게 해줬는데 이게 또 꺾이면 또 아래로 내려가니까 좋지 못하죠. 21선을 돌리는 과정인데 이렇게 21선이 지속 20일 동안 상향을 해줘야 이게 돌리고 올라오는 부분인데 올라오다 내려온다면 지금 이런 이평에서 지지를 해주면 좋은데 또 지지 안 되면 또 흘러내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조심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고 추세상으로는 매수가 맞지만은 글로벌적인 너무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의 자세로 하고 정말로 시장이 좋게 흘러간다면 비싸도 그때 따라서 매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네, 맞는 정석적인 트레이더의 모습이지 않을까 트레이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봉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분봉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꼭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최소한 저희가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도 시가 고가를 띄우고 시초 이후에 이렇게 흘러내려갔어요. 어제는 이 선에서 받아주고 바로 올리기라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받아주고 올렸던 거를 이 저점을 넘지를 못했잖아요. 일단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가 여기서 내려올 때는 실망 매물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실망 매물하고 그리고 이러한 지지들이 다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사실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코스피 지수를 놓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지지와 저항만 알아도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완벽한 전강 후약의 장세를 만들었는데 내일도 데이를 하신다면은 이거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시가를 넘어주는지 안 넘어가는지가 첫 번째가 될 거고 저가를 붕괴시키면서 빠지는지
그런 부분 꼭 체크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꼭 뭐 자신 있거나 비중을 줄여서 매매하신다면 뭐 상관이 없는데 아닐 것 같고, 일단 신라젠을 넣어 놓은 거는 지수 하락 때 또 공략을 해보려고 넣은 거고요. 나머지는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종가로 공략했던 와이솔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오늘 시가 다 떴기 때문에 바로 저는 6,100원에 그냥 매도하고 그냥 나왔고요. 힘이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5G는 지속적으로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다 빠졌는데, 5G 다른 쪽인데 유비커스라고 LG U 플러스에 계약이 된 회사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좀 공부 차원에서 지금 공부 차원에서 보는 종목인데, 지금 오전에 이런 패턴, 유사 패턴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한번 내일 이 패턴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이슈가 살아있고 한다면 신고가 차트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는 급등주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한번 보시고, 저는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위로 올라오면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런 구간이 지금 다 저항일 거란 말이에요. 이 저항을 좀 위로 올라와 준다면, 좀 뭐 저가에 매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매수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이런 거는. 그리고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수급이 양호해서 금일 대북주 관련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수급 동향을 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들을 제가 말을 못했네요. 어제 종목들 중에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그리고 게임주들 본다고 했잖아요. 위메이드, 선데이토즈. 근데 일단은 게임주 관련해서는 오늘 힘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배제를 했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좋지를 못해서 뭐 다른 게임주 같은 거 공략을 안 했고, 이런 거는 내려오면 한번 본다 말씀드렸고, 차바이오테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 내려오면은 21선 정도,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해서 이런 선에서 버텨준다면 한번 봐볼 생각이고,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젠만 하나 그냥 관심권으로 두고, 이때에 이런 지지 라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7만 원을 깨주는 모습이 보이면은 이제 관심권에 두고, 이게 반등 이런 식으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 보이면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거죠. 근데 아직은 문제가 지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고요. 금일 대북주는 다 좋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 시세가 나왔고, 장 막판까지도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던 인디에프 살아있고요. 아직도 살아있고 이슈가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오늘 가급적이면 대북주까지 전부 다 정리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북주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지속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는 지금 현대 로템만 수급이 살아있을 거예요, 아마. 철도는 보면은 현대 로템만 지금 연기금이 사고, 나머지 푸른기술 들어왔네. 데아티아이 수급이 다 들어왔구나. 지금 대북주 관련 남북 경협은 수급이 살아있네요. 수급이. 근데 음봉 마감해서 저는 별로 보고는 싶지 않는데, 일단은 금일 눈에 저는 들어왔던 게 현대 엘리베이였고요. 최근에
다른 대북주들 갈 때 못 움직인 좀 싼 종목을 찾다 보니까 현대 엘리베이가 눈에 좀 들어왔네요. 그래서 저는 금일 아난티 한번 공략을 해봤고 일단은 지금은 포지션은 없습니다. 근데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찰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가지고 계시면 그냥 홀딩 전략이 맞는 것 같고 게임주는 보시다가 이거는 일단은 좀 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이걸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일 종가 베팅에 들어간 종목은 AP 시스템 공략해서 봤습니다. AP 시스템을 공략을 했고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 매수 주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요. 무조건 윗방향으로만 매수를 들어왔어요. 절대 아래로 매수가 깔아놓고 매수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위에로 프로그램 호가창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위로만 매수가 들어왔고 기본적으로 메릴린치 당일 단타 물량 전부 다 이 위에서 정리하고 나갔고요. 그래서 나올 물량 없겠구나 하면서 봤고 그 다음에 뭐 장중으로 보시면 이 잠정 추정치 보시면은 이미 이제 지속적인 기관의 수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시 이후에 기관 수급 확인하고 계속 단주 체크해 가면서 매수를 했고요. 일단 이 4만 원 라인에다가 지속적으로 물량을 리필을 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매도가 뭐 300주, 500주, 뭐 대량 뭐 한 번에 5천주, 7천주씩 매도를 쳐도 이 구간에 계속 채워줘요. 누군가가 물량을 뭐 1000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호가가 24,000원 구간에 이 호가를 전부 다 매도를 쳤는데 그리고 24,000원에 예를 들면은 한 50주가 걸려 있는데 이걸 사면서 840주 예를 들면 847주를 살 때 한 만 주를 사버리는 거예요. 만 주를 사면은 이 호가가 다시 24,050원이 여기에 생기잖아요. 만 주를 샀기 때문에 여기에 9,000주가 또 쌓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24,000원에 물량 채우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나의 기법인데요. 물량 채우고 이 라인을 지켜준 거는 오늘 기관하고 프로그램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아니고 프로그램은 윗방향으로 들어왔고 여기에 한 번에 큰 물량이 들어온 거는 기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금일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시장이 좋지는 않는데 일단 AP 시스템은 오래 봐왔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보셔도 좋고요. HB 테크놀로지를 놓친 게 좀 아쉬워요. 어제도 보고 그제도 봤었는데 시장이 불안해서 공략을 안 했는데 이게 수급은 더 좋았더라고요. 외인 쪽으로. 이걸 놓친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무튼 금일 장이 여러분들 하시기에 너무 녹록지 않으셨을 거고 일단 이번 주만 그래도 넘기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만 조심히 몸살이고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또 뭐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내일도 하락을 할 거고 월요일부터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꼭 지수가 그렇게 안 흘러가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